예, 안녕하세요. 예, 너무 밤늦게 시작해서 죄송하고, 예, 좀 앞으로 땡기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어, 그 연말인데 좀 방송에, 예,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도 그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노인네가. 음, 한 시대가 저물어 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제는, 그 낮에 거길 갔다 왔거든요. 그 인스프리 그 영종도를 갔다 왔는데 가족들끼리 인스파이어 뭐 사람들이 그 월요일인데도 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마어마하고 그 뭐라 그러지? 그 천장 구경 간 건데 예, 이렇게 되는데 좋더라고요. 예, 좋고 지금 일단 뭐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아는 정보를 말씀드리면 속속 교통들이 다 오픈되고 있고 개발이 지금 다 새롭게 어, 국토 개발 자체가 틀이 다 바뀌고 있는데 부산 뭐 지방 도시들 무너지는 거 알 테고 아실 테고 그런데 전부 지금 제2 경부 라인, 제2 외곽 순환 라인 이런 식으로 지금 개통이 다 되고 있거든요. GTX 지금 개통했습니다. 엊그저께 A 라인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보면 공부를 옛날에 이제 책 낼 때 이제는 땅수자 100개만 할 때 이제는 그 전에 하는데 뭐 GTX는 전부 다 대곡역에서 출발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플랫폼 도시가 뜨고 이럴 텐데 이 플랫폼 도시라는 게 교류 중간 교류 장소 이런 거죠. 근데 이제는 가서 느끼는 건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끄트머리까지 어마어마한 차량하고 평일날 인파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동부가 이제는 그 최대 복합 리조트인데 그래서 이제는 저도 그것만 내면 되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 주차비? 주차장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엄청나죠. 규모 자체가 엄청난 이 평일에 이 큰데 누가 와 있을까 막 그러는데 평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모르게 세상은 변화하는데 자영업자 붕괴되고 이런다 그러는데 지금 아, 참 안타까운 말씀인데 지금 놀러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대형 카페니 뭐니 다 자본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돈이 크게 안 들어도 그 현장에 가면 그 뭐 너무 사람이 넘쳐나서 주문하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 밥을 한 끼 먹으려고 해도. 월요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되게 그럴 거예요. 지금 대형 카페니 뭐니 가면 평일에 뭐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뭐 계엄이고 뭐 떠나서 좀
엄청나요. 그 오지에 가보면 차를 막히지 않으니까 쭉 가면서, 아니 이 평일날 설마 저 호텔까지 애들 그거 산타 보이러 갔거든. 평일날 기름값 내고 누가 가나. 속초 우성 사이 대형 카페도, 네. 그러니까 고성 이런 데 가도 사람 미어 터져요. 근데 시내에는 아무도 없어.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점점점. 이게 코미디인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는 지금 외국인들이 다 하고 있고, 뭔가 좀 더 이렇게 부가가치 높은 산업을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 그리고 대형화되고 전문화돼 갖고 관련 쪽 경력이 없으면 공항이고 호텔이고 취직도 안 됩니다. 대형화돼 갖고. 지금 호텔이고 너무 많아요. 좋은 데가. 그러니까 웬만큼 단골이 없고 역사 없으면은 시작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걸 돌아다니면 느끼는데 직장인들은 그런 걸 못 느껴요. 코미디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사람도 없고 돈 없는 데서 막 가보면 막 그런 생각 들은 거예요. 아, 그냥 이 길 가다가 그냥 미니스톱 같은 편의점 하나 있어도 이거 뭐, 어? 진짜 이 오지 같은데 이 넓은 데다가 그냥 허허벌판에다 편의점 놓으면 사람이 줄을 서겠구나. 너무 커갖고 카페고 뭐고 간에 너무 크고,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시간 내서 가고 싶지가 않아요. 명소가 너무 많아. 옛날 건데 이게 답니다. 지금 아직 개발이 이쪽이 한 300만 평이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오성산도 개발이 안 됐고, 여기 이제는 뭐 바이오 뭐 들어올 텐데, 가보면 그냥 이거 진짜 이래요. 차도 없고 차도 별로 안 다니고, 그러니까 아, 여기까지 누가 이 끝에까지 누가 왔을까? 웬걸 이 넓은데 주차장에 누가 왔을까? 웬걸 꽉 차갖고 어마어마한 인파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인파입니다. 인파가 상상을 초월해요. 뭐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 음식 하나 시켜서 먹으려고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주차장이 다 차 있습니다. 차 올 때까지 막히지도 않고 그러는데, 야외 실내 주차장 규모 자체가 차로 이게 엄청나거든요. 이게 다 차 있어요, 꽉. 평일인데. 주말에는 한 4시간 걸릴래나? 피자 한 판 먹으려면? 그리고 가서 놀랬던 게,
체크인, 체크아웃 하는데 한 2시간 걸려요. 호텔에. 예. 지금 이 오성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다 개발이 될 텐데 아직 개발이 70%가 안 됐습니다. 영종도가 70%가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황당한 게. 이게 다 개발해야 되거든. 지금 뭐 이쪽에 무슨 지구는 다 지정돼 있는데 개발된 게 30%도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뭐 세상이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돈으로 명소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쪽 아마 원래 반도체 단지 만들려고 그러다가 안 돼서 이번에 바이오 단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개발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아직. 근데 이럽니다, 지금. 이 상태입니다. 지구만 지정돼 있고, 이게 아직 개발 안 된 데가 너무 많아. 이거 다 개발해야 되고, 미단시티도 다 개발해야 되거든. 이거 다 개발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여기서 개발을 안 했고, 이건 아예 지금 시작을 여기부터 했는데, 이 끄트머리까지 누가 왔나 했더니, 이 전체 주차장이 꽉 만석입니다. 문제가 이제는 쭉 개발이 이제 서해안 쪽으로 할 수밖에 없죠. 김포하고 서해안으로 개발이 갈 수밖에 없는데, 좀 쉽게 말해서 이쪽 개발 시대인데 축이 왜 이래? 이런 개발 축인데, 가보면 돈이 그렇게 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 그러면 지나가면 카지노가 보입니다. 카지노 앞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 돈은 안 들어요. 가서 주차비가 비싸고 주차비만 내고 들어가서 구경하면 돼요. 시간당 5,000원인가 주차비가? 2시간 놀면 2시간 왔다 갔다 구경하면 10,000원이에요. 그냥 기름값하고 한 20,000원이면 됩니다. 기름값하고. 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차에 4명 타고 뭐 20,000원이면 하루 즐기다 올 수 있어요. 하루 뭐 밥은 거의 2시간 기다려 누가 밥 먹어 와서 하면 되니까. 산책하고 드라이브하고 20,000원이면 됩니다. 4명이서.
많이 들어가는 건가? 앞에 호텔 앞에 산책만 해도 여기 잠깐 한 바퀴 돌아도 1시간 넘게 걸려요. 면적을 보세요. 가서 돈을 쓰려고 해도 하루 코스랑 그냥 잠깐 돌아도 3, 4만, 4, 5만 원이면 됩니다. 4명이서. 가족, 4, 5명이서. 많이 왔어요, 구경하러. 이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마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캠핑장도 있고, 요트장도 있고, 아니, 여기 있다가, 다른 데도 많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여기 도시니까, 시루 케이크, 떡된데, 우리나라 최대 떡 공장이거든. 떡 카페거든. 여기 갔다 가면 돼요. 이런데. 시루 케이크라고 떡 파는데요. 그런데 많아요, 여기. 밖에 나와서.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카지노 홍보 같아요, 카지노 홍보. 그러니까 중앙에 들어가면, 그 천장 있고 이런데 옆에, 바로 옆에가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흑잡을 사람들 모아서 뭐 쇼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유지만 내고 돈을 그 정도 시설을 유지하는데 저 많은 사람이 가도 돈이 되냐? 제가 볼 때 돈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이건 전체는 카지노 적객용이라고 봅니다. 카지노. 그러니까 인스파 그 안에 카지노가 있어. 바로 옆에 가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바로 옆에가 카지노입니다. 길 가다가 중앙에 카지노야. 네. 그 주차비만 내고 구경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그 거기에 재밌고 그러니까 그 많은 시설이 있는 게 사실은 카지노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카지노 고객님들. 외국인들 되게 많고 카지노. 카지노 때 있는 거지. 그 많은 설비 몇백억씩 막 상상을 못하게. 그냥 중앙에 카지노야. 가다가 친근하게 카지노가 있어. 카지노 꼬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한국인은 이용 못 하는데, 중국인들이 우간에 엄청, 이게 그 규모가 엄청나니까 압도적이더구만. 안에 뭐 수영장이니 그 호텔 사람들만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다 옆에, 이거 들어가기 입구 옆에가 카지노예요, 카지노. 여기 들어가면은 잠깐 구경 1시간이거든요. 근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가 카지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시설이잖아요. 돈을 정말 럭셔리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렇게 즐기는데 이게 돈이 이게 남을까 하는데 카지노입니다. 옆에가. 그 안에 있는 수영장도 그렇고 리조트 승객만 할 수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하는 비용이 저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저 미친 짓을 할까 그러는데 카지노입니다. 요거 들어가기 입구 옆에가 카지노, 여기가 카지노야. 웃긴 게
그러니까 친근하게 카지노를 외국인 애들이 갈 수밖에 없어. 결국 노리는 거는 카지노더라고. 이 많은 시도를 해놓은 이유가 결국은 그 해외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라스베가스나 그 이제는 마카오에서 하는 짓들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지노 안 갈 사람은 이거 정말 가성비 진짜 최고인 거예요. 평일날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이 엄청난 설비를 한 이유가 그 조그만 카지노를 위한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카지노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전부 다. 어마어마한 규모가 분위기가 우리 가족들하고 놀러 왔다가 카지노 갔다가 카지노 가는 거예요. 요거 들어가기 전에가 카지노예요. 나 깜짝 놀랐어. 카지노가 보여갖고 여기 카지노가 여기 있는 거, 여기가 그게 있는데, 여기가 카지노인 거야. 어? 예, 미끼 상품인 것 같더라고. 흑자를 볼 생각으로 이 정도로 만든 게 아니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들어가고 이 옆에가, 맞다, 이 카지노입니다. 엄청난 규모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황홀하고 들어가면 이렇고 막 황홀하고 그러는데, 이게 아무리 사람들 많이 온다 해도 돈이 남을 수가 없어. 결국은, 그 직원이세요. 카지노 때문인 것 같아. 이게 엄청난 돈을, 돈을 발라놨는데, 결국 여기에 여기. 이거 여기를 옆에 지나쳐야 돼. 카지노를. 그러니까 카지노 사람들 꼬시기 위해서 마카오나 라스베가스에 하는 거 그대로 이걸 한 거지. 명소화 않는 거지. 근데 거기 그 나라하고 좀 다른 게 우리는 내국인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어. 외국인만. 저희 적자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흑자가 안 난 것 같은데. 가보면 달라요. 되게 넓고 그래서 애들이 좋아요. 갔다 왔어, 신나라님. 카지노 가지 않으면 진짜 이게, 예? 이게 다 관광이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런 식으로 공짜도 점점 생길 거야. 체험하고. 누가 동네 가냐고. 시간 남을 때, 소중한 시간에. 주변에 수도권의 점령. 내국인 정선, 예. 뭐 롯데? 잘 나가는 것 같던데? 주가는 모르겠는데, 이 계엄령 선포 상태에서, 이 계엄령 상태에서도, 지금 주가는 폭락하고 있는데, 실적은 지금 뭐 탄핵 정국에 주가는 폭락하고 있는데 실적은 지금 사상 최고를 지금 뚫고 있는데 지금 실적은
뭐 계속 폭등인데 롯데관광개발 실적 고군행위가 가고 있다. 홀드율 하락, 인스파이어 카지노 개장이 난 경제 격화 실적이 주춤했던 타 카지노 업체로 다르는 모습이다. 3분기 영업이익 222억,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406% 증가. 뭐 이러는데? 실적은 지금 대폭발인데 주가는 지금 폭락 중이네. 근데 이번에 그 무한 사고 터져갖고 주가 더 폭락할 것 같습니다. 공포 분위기랑. 제주도 누가 타고 가겠어 지금 이 분위기에? 그러니까 안 좋은 악재가 다 터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 제주도 다 저가 항공기인데, 야, 저기 롯데한강이 5,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저거? 폭락해갖고. 아니, 저기 롯데한강개발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지금 분위기가 이러는데 주가가 저게 무한 때문에 주식이 더 폭락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공포에 다 투매할 것 같아. 지금 분위기 진짜 무한항공까지 터져갖고 3만석 취소. 아니 죽을 수도 있다는데. 지금 안 좋은 악재는 다 터지는 것 같은데 실적은 뭐 사상 최고 고공행진이에요. 2025년 올해보다 더 대폭적인 실적 반등인데 지금 뭐 주가 폭락하고 있는데 막 무한항공 터지고 계엄에다가 롯데순보 채권 괜찮아요. 제가 볼 때. 예, 안녕하세요. 대한항공이라 이제 저가항공 이용 안 하는 거지. 죽을 수 있으니까. 다 싸그리 죽었으니까. 참 안타까워. 지금 더 안 좋은 이야기 해도 될까? 네. 야, 아니 저런 실적인데 지금 계엄에다가 안 좋은 거 그 카지노 개장에다가 야, 뭐 안 좋은 건 다 터지는 것 같아. 실적은 고공행진이에요. 오히려 마이너스였는데 보니까. 콘크리트 벽에 처박힌 거도구만. 그럼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총알인데.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왜 콘크리트 장벽을 어디다 세워놨어? 여객기 충격 흡수 장치가 왜 콘크리트야?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안전 불감증. 지금 우리나라 그 저가항 터져갖고 해외 관광객도 아마 폭감할 거예요 지금. 장벽 지나면 바로 도로라. 그렇지. 아니 거기에다가 비행기 받치면 다 죽으라는 얘기지. 콘크리트에다가 비행기 박혔는데 다 죽는 거지 그러면. 민가가 있어갖고.
새가 다 들어가고. 야, 이거 나라 그냥 국운이 기울이는 것 같아. 아니, 나는 왜 대형 사고가 저기 하는데, 본체 했는데, 박힌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갔는데, 왜, 이해 못 했는데, 콘크리트에다가 박아버린 거더구만. 민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이해를 못 하겠어 지금. 이해 안 가는 일 우리나라가 이게 그럴듯하게 서류 꾸며갖고 뭔가 넘어가는 그런 게 너무 많아. 옛날 안전관리 대행하고 그러면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안전을 공부하고 그러면 재난이라 그쪽 하는 사람들 자체를 불신할 뿐더러 비아냥거리고 좀 전문적으로 하면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안전 재난 쪽이. 그쪽에 있는 해외 규정이나 이런 거 들어서 한국 거 보면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어이없는 게 너무 많아. 그냥 누가 죽으면 네가 감옥 가야 이런 거야. 원룸 주인이고 지랄이고. 그냥 형식상으로만 뭐 하고 터지지 않으면 계속 넘어가고 그냥 죽은 놈만 병신되는 그런 거예요. 현장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 1위예요. 안전 그걸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근데 서류상으로는 안전해. 서류만 돌리는 거예요. 서류 작업만. 아니 지금 핸드폰이고 이거고 다 있는데 PDP고 다 있는데 PDP로 뭐 영상 찍고 기록 다 남기는 쪽으로 다 진보해야지 이걸 써. 미친 새끼들이야 다. 조작할 수 있게끔. 아니 뭔가를 이렇게 그럴듯하게 가라로 모든 걸 땜빵하는 그런 나라예요. 안전 쪽 보면. 그리고 안전관리자가 감옥 가야 된다. 그런 마인드예요. 그간 돈 줬잖아. 감옥 가. 폐가 망신하고. 그 안전 분야가 원래 해외는 100% 정규직인데 한국만 90%가 비정규직입니다. 안전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리고 막 그 감리나 이런 거는 아무 관련 없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감리를 내요. 싹쓸이 해버려. 평생 일한 사람은 계약직이고 공무원이 정규직이야. 씨발 진짜. 그래서 그것도 속여요. 공무원이었다고. 공기업 다녔던 새끼들이 공무원이었다고 면허 수첩을 속여갖고 저번에 다 걸렸어요. 1,500명이. 원래 국토부 그 관련 공무원 몇 명 안 되거든. 그랬더니 공기업 나왔던 새끼들이 전부 다 자기 공무원이라고 경력 수첩을 다 위조한 거야. 1,500명이. 그러니까 서류만 이렇게 서류 작업만 하는 서류맨 나라예요. 행정편이 자기만 쏙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근데 요새 기록을 할 수 있는 어플을 다 만들면 되거든요. 찍고 현장에서 일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사진 찍어갖고 AI도 있으니까 전부 기록 남기면 되는데 서류를 이거 수기 서류 작업을 하는 거야. 사인하고. 우리나라 이게 너무 많아요. 정말 KTX도 철로 안전정보 다 자르고 다 그냥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사고 나면 이 새끼 그 사람 죽은 사람하고 얘만 감옥 가면 되는 거야. 이 새끼 잘못이라고. 비정규직. 아니 권한 없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냐고. 그리고 그 위에 그 KTX 퇴직한 사람들이 연봉 한 2, 3억씩 받고 있는 거 한 3년, 5년 전관으로. 전관 새끼들만 처먹고 사는 거야.
서류 작업만 하고 일한 사람들은 감옥 가고 피 빨아먹은 새끼들만 떵떵거리고 갑질하고 그런 나라요. 대부분이. 왜? 그게 돈을 싸게 먹히고 희생양만 있으면 되거든. 그 지랄 하다가 다 대형 참선하면 비정규직 몇 명 감옥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무 권한 없는 애들. 정관 사람 저번에도 그거 공기업 한전 그거 공기업들 정관들 한 달에 한 번 출근하고 2억씩 받아갔잖아요. 젊은 애 가갖고 그거 CON 코크스 집어넣는 애 그 안에 들어가서 장비도 없이 들어갔다가 죽었잖아. 월급 200만 원에다가. 그냥 갑질만 하고 돈만 처먹고 정관이나 교수나 막 이런 분들 심사하고 이런 지랄 한다고 공청회하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짜고 돈 다 처먹고 힘없는 계약직 비정규직자 책임 떠넘기고 일도 시키고 떠넘기고 자기들만 쏙 빠져나가는 사실은 집단 범죄 국가입니다, 이게. 모든 게 형식상 서류 작업만 하고 이게 제가 가서 느꼈던 게 무섭게 느꼈던 게 뭐냐 같으면 이게 이제는 산업 안전에 대해서 부처가 이관돼 있는데 이게 노동부 쪽으로 돼 있는 데가 되게 빡세요. 산업안전 보건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는 국제 기준을 따르거든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거든. 근데 행정안전처나 이런 데는 또 대부분 갈아요. 예산만 존나 많고. 그래서 이게 노동부 산하로 가면 엄청 빡세지거든. 구속시켜버리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다 일괄시켜버리면 되거든. 이게 그러면 이제 ILO 연구 BS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정규직 쓸 수가 없어. 왜 이게 그 안전 지도자가 되게 고위급으로 올라갑니다. 해외처럼. 무조건 안전 먼저 하고, 그러니까 해외는 안전하지 않은 일을 안 시켜요. 못 시키게 돼 있어요. 아예. 시켰다 그러면 전부 구속이에요. 해외는. 그러니까 뭐든지 안전 먼저 챙긴 다음에 안전한 상태가 되면 노동자나 일을 투입시키고 그런 식이고 무조건 불안전하면 그날 일당을 지급하고 그냥 쉬는 걸로 다 돼 있거든요. 우리 일은 지금 정관만 있으면 되거든요. 정관 퇴직하신 분들이 회사 비정규직 안전관리회사 그 하청 임직원으로 들어가갖고 뒷돈만 챙기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공기업이나 KTX나 전부 다 국민들만 돈 내고 지금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직의 해외는 안전직의 99%가 정규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전에 관계된 사람이 90%가 비정규직이야. 정규직 10%는 정관이야. 근데 이 새끼들은 일을 안 해. 일할 생각도 없고. 이게 지금 안전 쪽에 퇴직한 사람들이 안전에 가갖고 피 빨아먹고 몇 년,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거의 그 젊은이들이 일할 데 없으니까 안전 계약직 들어왔다 죽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구속을 되니까. 구속시켜버리고 회사를,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영자가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산업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도 생기고 죄송하다. 그리고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사람들이 계속 죽어. 또 나와서 계속 사과를 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 죽으면은
자기 회사를 안 만들고 지입이라는 제도로 만들어요. 지입제. 우리 회사가 무관하다. 그래도 우리 양심상 지입이니까 유가족 보상을 하겠다. 이 지랄만 하는 거야. 그래서 사건 사고 난 데 현장에 사람들이 계속 죽는데 그게 위에 올라가지 않는 게 지입제도로 됩니다. 지입제도. 좀 위험하다 그러면 지입이라는 걸 만들어요. 지입. 그러니까 지입은 뭐냐? 자기가 자동차 사갖고 그 회사에 하청받아서 일하는 걸로 합니다. 다 아웃소싱이야. 그 지랄 하는 거야.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돈만 챙기는 거죠. 다 지입이야. 근데 해외에서 그 지랄 하면요. 그냥 어떤 마인드냐 그러면 해외는 이 새끼 사람 새끼가 아니네. 개새끼야. 종신형. 살인한 경영자, 종신형, 개새끼야. 관계된 새끼들 전부 구속, 종신형. 무조건 구속, 종신형이에요. 그 지랄 하면. 왜 그러냐 같으면 그 업장의 이름을 그 나라도 그 일을 겪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계속 죽는 걸 알아요. 그거를 그 기업의 이름을 살인기업이라며. 살인기업.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가 존속하면 안 되죠. 그게 마인드야. 이 회사는 폐업시켜야 된다. 살인했다는 거야, 살인. 살인자인 거야, 경영자가. 그래서 되게 안전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지입제도예요. 지입 아니면 비정규직. 그러니까 뭘 자격증 공부하든 말든 그냥.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자격증을 따면 정관들이 하는 일을 해라. 정관들이 하는 거 뭐예요? 무슨 대행이라든지 대행 지입이라도 정관들이 하는 거 하라. 퇴직해갖고 나머지 뭐 그거 하지 마라. 살인 기업이라고 그러고 살인자예요. 그냥 사회적으로 살인자고. 왜 같으면 한 번은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게 두 번, 세 번, 수십 번 반복되면 뭐예요? 알면서 뭉갠 거죠. 남은 뒤져도 나는 돈 벌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인 거예요. 사실은 OECD 국가 중에. 내가 느낀 게 어떤 거냐? 원룸이 있어요. 화재봉을 들었어. 원룸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니까 자기는 거기 안 살아. 그러면 여러 건 봤는데 가게라든지 어떤 새끼는 불을 질러요. 화재보험비 받으려고. 자기 가게 불을 질러. 화재보험 들고. 그런 일이 가끔 갔다 있어. 우리나라는. 원룸 같은 경우는 옆에 정신병, 조현병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불 지르거나 누구 죽으면 본인은 누가 뒤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에 안전이 우리 다 저기 했으니까 싸구려로 해놨으니까 본인은 뭐만 챙기면 돼? 보험비만 챙기면 됩니다. 원룸 임대업자나. 그러니까 거기서 월세 내다가 누가 죽어도 자기 손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은 조현병 환자나 이런 애들 가려서 받아요. 되게 빡셉니다. 까탈스러워. 우리가 생각할 때 월세 내는데 아무나 받겠지. 아닙니다. 월세 내는 거 너 모아둔 새끼인지 실원 증명서 떼와야지 월세를 줘요. 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나 다 주는. 왜? 나하고 이 새끼가 불태워서 사람 죽여도 나는 더 후재인 거야. 왜? 보험비 나오거든. 화재 보험비 10억 막 나오고 이러거든요. 10억. 씨발, 한번 불 안 지르고 안 뒤지나? 그러니까 이게 일 안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피 빨아먹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새끼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익은 취하는데 서류 작업만 하고 본인은 싹 빠지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그냥 바로 구속입니다. 이런 새끼들. 이게 ILO 규정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은 ILO에 참석하게 돼 있어요. 노동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사법기관 제도가 3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있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게 막강한데 하나가 금감원, 또 하나 검찰, 또 한 명 있습니다. 노동부 감사관이라는 사람들이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재판하고 노동법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빡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행정부로 쏙 빼버리는 거야, 씨발 새끼들이. 국토교통부법이나. 임차인 받았다 사고 나면 임대인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임대인들은 불나기를 바라는 새끼 존나 많아. 아, 씨발, 불 한 번 안 질르나? 아니, 따도 되는데, 알고는 계시라는 거지. 어떤 걸 해야 돼? 어떤 걸 해야 돼? 서류 작업만 해하고 완벽하게 해놔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공기업이니 공무원들 정관이 피 빨아가고 이런 게 너무 심해요. 교수님들도 피 빨아가는 게 너무 심하고 퇴직하셔갖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걸 자랑을 해. 여기 와서도. 아, 나 씨발 이런 개새끼인데 내가 정관 받아갖고 이렇게 잘난 새끼다. 그걸 주변에 자랑을 하고 막 부러워해요. 그런 사기치고 사는 거를. 오래된 노후된 건물 가지고 일부 불 나갖고 아 씨 여기 조현병 환자 새끼 외형 받았는데 불 안 질르나? 응?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 사회가 환경이 세상을 이렇게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야, 뭐가 대체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러다 나라만 할 것 같아. 일하는 놈 따로 있고, 피 빨아먹고, 스펙 내에서도 피 빨아먹고 살아가는 새끼 따로 있고, 기업은 부정부패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나라 돈이, 이게 서로 나라 돈 빼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재정 적자가 지금 엄청난 것 같아요. 뭐 출산율이 대책위원회니 온갖 미친 사기꾼 년놈들은 다 참고를 하는데, 150조가 한 10년 동안 어디로 갔는지 몰라. 150조를 썼는데 누가 중간에 다 헤쳐먹은 거겠지? 이런 핑계죠. 출산율을 하락하는데 150조가 국민이 사라졌어. 그냥 차라리 그 돈 갖고 차라리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원했으면 혼인이 올라가지. 전부 무슨 성인물 보는 거 무슨 죄인을 만들고 연애하면은 뭐 환타지 드라마 환타지 왕자님 공주님 씨발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것만 서로 하고 현실은 인정하지 않고 이대 나온 년들 때문에 그렇거든. 이대 서울대 년들 나와갖고 개소리만 하고. 니네 결혼식이나 그렇게 하란 말이야. 씨발 것들아. 아니, 버러지 같은 것들이 아주 씨발. 보면 진짜 기생충이라 버러지 같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 환타지만 들어서 그게 막장 드라마라고 있어. 옛날 그 막장 드라마 썼던 작가 영화 있잖아요. 뭐 드라마. 보고 또 보고 막 이런 거 막장들. 근데 그게 되게 가족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맨 마지막에 그 남편도 그 죽었잖아. 그 작가 남편도. 6살 연하인가? 사실은 그 망상병 갖고 주변에다가 뭔가 자신 일하는 거 없고 망상병으로 백설공주님 그것도 원래 백설공주가 되게 더러운 거거든. 잔혹동화거든. 그거를 정색동화 만들어갖고 세상 정색동화대로 살라고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고 씨발. 돈은 돈대로 챙기고 고상한 총은 다 하고. 그게 막장 드라마 나오는 거 정색 드라마처럼 하잖아요. 보고 또 보고니 그 있잖아 왜 마지막까지. 무슨 아가씨니 지랄이니. 지금 중국에 이거 한국 드라마 들어간 다음에 원래 그 이혼율이 15%인 것밖에 안 됐어요. 13%.
지금 이혼율이 70%야. 중국 출산율, 우리나라가 왜 출산율이 폭락했는지 보여주는 게 지금 중국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드라마 그거 캡처한 거 올해부터 내년부터 방영하면요 구속이에요. 한국 드라마 그거 있잖아. ABCD 회장님 바람피고 출생의 비밀 이런 식으로 개소리하고 그러면 재벌 나오고 개소리하고 그러면 작가하고 배우들 다 구속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그 중국 지금 막장 드라마로 다 도배돼 있어갖고 꿈만 있고 정색 세상 현실보다는 꿈속에 살고 자기 편한 대로 이혼하면 돈 뜯어내는 거하고 그런 지랄만 드라마 보고 망상에 젖어갖고 남자는 돈 버니까 드라마에서 남자는 돈 갖다 바치는 기계이고 호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결혼하는데 나한테 포르쉐 1억짜리 갖다 주고 이 지랄만 계속 하니까 조건으로만 사람을 상대하라고 계속 이게 한국 막장 드라마 2대 서울대 그쪽과 나오셔갖고 지금 주도하셨던 말씀하시고 주도하셨던 이게 이 여성주의자 분들이 왜 씨발년들이냐 그러면 개 쌍년들이냐 그러면 인간 쓰레기고 극도의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정형화하고 인간이 아니고 조건을 상위 5% 자기들 만날 수 있는 남자로 정형화하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면 찌질남이야. 난 그때 얘기를 하는데 나 정기 술자리가 찌질이라고 그러더라고. 진보주 가난한 사람들 있는 정당에서 찌질이. 그러니까 지금 학벌도 있고 5%도 아니고 상위 0.5% 젊은 애가 무슨 돈이 있냐고 남자 여자애들이. 그러니까 미친 얘기를 한국에서 그걸 20-30년 동안 방영을 하고 그거를 사회 기준에 맞춘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뭐 여성을 대변한 지랄을 한다고. 그 사태가 지금 출산율 하락인 겁니다. 우리나라에 사실은 진실은. 동일노동 자본가들이 싫어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투쟁 같은 건 안 하고 원래는 그 여성주의자 분들이 진보판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투쟁하라고 이념이 돼 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거 하면은 기업에서 후원금이 안 나와. 빨갱이로 찍히고. 그러니까 여성이 제일 필요한 게 비정규직 해방인데 여성이 노동에 차별받고 그러니까 남녀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하면 비정규직 계약직 같은 거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될 게 아니고 괜히 갈등 있는 얘기만 계속하는 거야. 기업에 찍히지 않는 얘기만. 남자한테 차별받다는 이 개소리만 계속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토론회 갖고 옛날에 20년 전에 이미 끝났던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20년 동안 안 한 거야. 그 학과 나와갖고 사비나라고 사기꾼년 이 사기꾼에 드러났으니까 사비나라는 사람이 KGB 요원이라는 게 드러났으니까 30년 전부터 활동했던 그 논문을 정형화해서 했던 분들은 박사학위나 석사 다 취소받고 그 일 하면 안 되지. 사비나 논문 썼던 사람들은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고 그 사비나 논문 그거 보고 한 거거든. 그거 소련에서 자본주의 국가 망하라고 사회 붕괴하라고 만든 논문이래. 이론이래. 공산주의 이론이라네? 그럼 씨발 이거 그거 갖고 했던 애들은 다 취소받고 교수하면 안 되지. 사회단체장 하면 안 되고 여성 대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참 이게 지금 살고 있는데 젊은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지금. 어떤 면에서. 지금 막 공정 이야기 하는데 자기 다 피해망상 환자예요. 자기가 호구가 될 수 있다. 피해망상증 환자라고 지금 남자고 여자고. 벌어지지 않은 일의 피해자들이야 다. 남자고 여자고 20대 애들이. 그럼 이거를 이런 망상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 서울대 2대 여성주의자 분들이죠. 출신 대부분 그쪽 주류가 이 나라를 망친 거 출산율을 망친 거죠. 그럼 씨와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들만 그리고 자리는 니들이 다 차지해. 예산도 니들이 다 처먹고. 그 여성 노동자 정책을 하나도 안 만든 거야. 이 사람들이 원래
여성주의라는 게 여성 노동자 정책이 주류인 거예요. 남녀 갈등이 아니고. 이거를 바꾼 겁니다. 돈 되는 걸로. 그래 저지랄로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고 처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 주장했던 남녀 갈등이 지금 중국에 지금 이식이 됐어요. 중국 지금 이혼율이 70%예요. 당신들이 지금 한류 드라마니 지랄이니 갔다가 한 게 20년 동안. 지금 출산율 폭망입니다. 중국 15억이 지금 4대만 거치면 1억이 1억. 차별 타령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차별 안 받는 사람들이 혜택 받는 인간들이 와갖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하는 휴머니즘이 없는 여성들이 그 사실 사기입니다. 20대 애들이 문제야. 서로 지금 피해 망상을 서로 이간해갖고 벌어지지 않은 일에 남녀가 지금 피해 망상 환자야. 자기가 손해봤다고. 서로 요구만 있고. 이거 저지랄 사는 거야. 20, 30대 애들. 성형 있을 때 연애하고 서로 고소 고발이나 하고 씨발 지금 이 드라마 미디어 지금 중국 영향 때문에 출산율 폭감 중이에요. 이혼율 70%에다가. 세계 인구 감소에 기여를 했네. 씨발 것들이 진짜. 아니 그 손 못 잡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차달 남녀 그런 연대를 차단한 거죠. 자신들이 대변한다고. 이 사람들 대변하는 사람들 아닌데 원래 여성 노동 정책 해야 돼. 주도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그거보다 그냥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하면 돼요. 남녀. 그런 어떤 동일 노동 강도에 대해 동일 임금을 한다. 근데 동일 노동 강도에서 여성들한테 물어보니까 동일 임금 받을 생각이 없어. 더 쉬운 일 찾지. 나 같아도 안 할 거거든. 거기 뭐 폐기물 창고에 들어가서 분류하는 작업에 같이 할 거야? 똥 좀 있는데?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미친 거죠, 미친 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보니까 아니 그거보다 출산율이 저하가 너무 심각하니까 대책이라고 나오는 게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야 지금. 돈은 처먹어야 되고. 사실은 강도 아니야? 20년 동안 강도질 그만큼 했는데 중국처럼 그냥 메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카르텔화 돼갖고 왜 그러 미친년 이게. 그러니까 돈 벌 궁리만 해갖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아까 나와서 주류들. 지금 극도의 생활고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몇만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극도의 생활고에 내몰린 사람들. 극도의 생활고. 이 사람들 다 배제하는 쪽으로 사회 분위기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씨발 이 문제의 제일 핵심이 민당 씨발 진짜 민당 그 씨발 것들이야. 제일 많이 원인을 제공했던 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미디어 폐해가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아라. 너는 피해자다. 네 주장만 해라. 이거거든요. 이거를 한국 드라마에 있는 작가들이 이 페미니즘 무장해갖고 지금까지 막장들 안 든 건데 이게 얼마나 이게 세뇌가 얼마나 심하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잖아. 남편이잖아. 그러면 중국에서도 그런 거야.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20년 전에 유학 온 애들하고 중국 여자애들하고 지낼 때 한국 여자애들 이상하다고 그러고 나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 그때 걔네들이 막 운전하고 이랬거든. 트랙 타도 몰고 남녀
평등이라고. 걔 공산주의 국가니까. 남자가 밥하고 이랬는데 이게 한국 드라마가 20년 후에 지금 중국 서민사회를 생지옥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도 서민들한테 생지옥을 선사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한테 통하는 논리가 아니거든. 부유한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억압적이거든. 가난한 여자가 남자한테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조건을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남자한테. 돈도 갖다가 쳐야 되고, 부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도 한국 남자애들 보면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불만만 많다가 이혼 당하면은 지금 이혼 당한 사람들 여자들 자기 남편 막 이러 되게 비하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결합을 되게 많이 원해요. 보니까 여자 쪽에서 재결합을 많이 원하더라고. 근데 본인 같으면 재결합 하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 같으면 만만한 새끼였고 그냥 원망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돈도 나오고 생활비 어떻게든 뭐가 나오고 짜증도 부리고 이럴 텐데 이혼했어 이 새끼. 능력도 없고 진짜 주변에 보니까 불만만 가득해 이혼했는데 그리고 나서 살아보니까 사는 게 만만하지 않거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남자한테 다시 재결합하자 여자가 되게 많이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만 그러는 게 아니고 딴 새끼하고 살아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자기가 이혼해갖고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한국에서 되게 많아요. 자기 주변에 또 그거 있잖아 우리나라. 중국도 그렇지만 똑같아. 여자들은 여자들한테 뭐라 그래? 이혼하라 이혼하라 이혼하라. 그러니까 기생하려고 이게 남편만 있으면 다 됐다는 게 근데 사람이 그 부양을 한다는 게 이게 진짜 사실은 그냥 남자 여자를 떠나서 자본주의 세상에서 한 가정을 온전히 부양을 하겠다는 책임 의무가 있다는 게 사실은 이게 엄청 숨 막히는 거거든요. 누구는 원망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생활고에 시달려 보니까 사실은 나와서 하다 보니까 결국 빈곤 여성이거든요. 빈곤 여성을 이혼하고 빈곤 여성의 나이는 있고 누가 그 사람하고 진지하게 가정을 이루려고 그러겠어요. 대부분. 사실은. 그러니까 재결합 저 새끼 내 남편이니까 남편이니까 와갖고 이제는 재결합하자 그러는 거야. 요새 남자들이 그러지 않더라고. 근데 요즘 남자애들이 예. 근데 결혼을 하냐 이거 다시 재결합을 하나? 예? 이 새끼 돈도 못 벌고 쓰레기에다가 능력도 없고 옆에 있으면 방이나 뿜뿜 끼고 뭐든지 불만이었는데 한 1년 2년 헤어졌다가 옛날에는 남편들이 재결합 원했거든? 알코올 중독자에? 요즘에 20, 30대 애들, 근데 뭐 그렇게, 이게 이제는 전 남편한테 거절당했다고
야, 이 세상이 180도로 바뀌어갖고, 지금 극도로 생활고 겪는 사람들은 이제 150만 명 나왔습니다. 이게 생활고를 호소한다는 게, 되게 사람을 밑바닥까지 그러거든요. 이게 왜 뭘로 생활고를 보통 지금 호소하냐 그러면 극도의 생활고를 호소하는 사람이 지금 150만 명인데 왜 생활고를 호소하냐? 왜겠어요? 극도의 생활고. 빚더미입니다. 157만 명. 지금 월급을 받아서 원리금 못 받은 사람이 157만 명인데 극도 생활고 계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 다니는데 극도의 생활 빈곤층이야. 우리나라는. 장사하는데 어떡해. 157만 명. 지금 2천만 명 중에 지금 월급 받아갖고 이게 지금 빚 빌려서 원리금 이자 못 갚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는 돈 벌어서 이자 갚고 그러면 지금 연소득 70% 이상 쓰는 사람은 275만 명. 연소득 70%를 이자하고 원리금 갚는 데 쓴 사람이 275만 명. 돈 벌어서 100% 이상 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 157만 명. 이게 나왔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 이 계층들 정확하게는 70% 이상 요 계층이에요. 275만 명인데 아무튼 요거는 거의 극단적인 거, 극단 계층이죠. 극단 계층. 이유가 다 그거예요. 소득이 작아서가 아니고 뭐냐? 빚 때문에. 왜? 소득이 작아서 지금 빈곤에 시달리는 게 아닙니다. 웃기는 거는. 빚 갚냐고 극빈층에 내몰린 사람들인 겁니다. 뭐 영끌을 하든 뭘 하든 빚 때문에. 빚 갚냐고. 지금 우리나라 각 2천만 명이 빚쟁이에요. 지금 500만 명은 사실상 그냥 숨만 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고라는 게 매일매일 숨 막히게 사는 사람이 지금 157만 명인데 극빈층에 몰린 사람이 250만 명이고 150만 명은 157만 명은 미래 없음. 저거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정말 사는 게 그냥 인간관계고 이것도 여유 있는 사람들 감정이 이런 것도요. 감정 기복도 좀 맛있는 거 뭐 없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해외하고 좀 다른 게 우리나라 생활고는 빚쟁이 생활고입니다. 기초수급하고 달라요. 빚쟁이 생활고. 다른 나라 같은 우리는 돈이 없으면 뭐 기초 계층이니 뭐니 먹고 사는 거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어. 아무튼.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극빈층은 빚쟁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이는 빚쟁이야. 직장 다니는 극빈층이. 기초수급자가 더 엄청나게 행복한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갖다가 은행 갖다 바쳐서 아무것도 안 낳고 그냥 극빈층으로 사는 사람이 지금 157만 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 예, 직장 다니는 빚쟁이에요. 극빈층이에요. 차라리 기초수급자 훨씬 몇 배, 몇십 배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아무 감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생활고 겪는 사람들인 겁니다.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사지 멀쩡한데 저렇게 사는 거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빚내 갖고. 빚 때문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인간관계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고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못합니다. 빚 갚냐고. 아무런 관계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 매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매일 이런 일입니다. 매일. 예? 매일 무슨 일이야? 끔찍해서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매일 이런 일입니다. 매일 벌어지는 일이에요. 무슨 일? 직장 다니고 밥 먹고 월급 받고 이런 게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상당히 어떤 면에서 밑바닥이 아니고 여유 있는 계층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보다는. 네, 재산 있으면 기초수급 못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 많이 벌어져? 기초수급 때문에 탈출 못해요. 공짜 때문에. 인생 자식까지 계속 극빈층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뭐 생계형 범죄 계속 우리나라 안전한 국가예요. 어? 몇 년 더 가면 이거 이 상태 몇 년 더 가잖아? 우리가 못 본 모습들을 보게 될 거야. 그게 뭐냐? 한 푼만 주세요. 춥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4호선 타면 왜 사람이 미치는 줄 알아요? 낮 시간에? 지하철 4호선 타면 왜 미치지? 아는 사람. 왜 미치지? 지하철 4호선? 이게 지하철 4호선이 왜 무서운지 아는 사람. 손? 뭘 놔. 그리고
옆으로 걸어요. 이렇게 옆으로 기어서 복사용지를 막 나눠 기어주면서 한 푼만 주시면은 차량마다 얘 가면 또 와. 계속 복사용지 나눠주고 그리고 옆으로 기어 젊은 버둥버둥. 불행한 가정에 태어나 복사지 나눠주고 계속 한두 명이 아니 계속 어쩔 때는 몇 4호선의 저주. 1호선이 짱인데 4호선은 장난 아니야. 지금 앞으로 길거리에서도 이거 보게 될 거예요. 점점. 사호선이 낮 시간대 출퇴근 시간 말고 낮 시간대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 일본 닮아가는 거 맞아요. 일본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못 느끼는데 이게 일본 그대로 닮아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몇 개월 전 외국인 바닥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점점 이 상태에서 3, 4년만 가면 수치감이 있을 것 같아. 없어요. 생활고에 시달리면. 지금 뭐? 지금 장난 아니야. 엄청 많아. 연말 가족들하고 따뜻하게 잘 보내고 계시면 이 나라에서 상당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인간관계 고민하고. 자영업 하다가 망해봤어? 인간관 그런 거 머릿속에 없어. 그것도 사치야. 감정을 갖고 사는 것도 사치예요, 사실은. 밑바닥까지 하다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어. 주변에 온통 힘들다 그러면 온통 사기치려는 놈밖에 없고. 지금 송전로 부도를 떠서요. 따뜻한 곳에서 가족들하고 잘 지내시면 정말 한국에서 행복한 계층에 속한 겁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사람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어려운 사람 보이지가 않아. 우리나라 중소기업 다닌 사람이 없어. 길거리에 재밌는 얘기를 해줄까? 중소기업 다닌 사람이 없어요. 물어보면 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이야. 우리 88%가 공기업 아니고 빼고 이런데 막 그런 거 말고는 다 중소기업 다니는데 길거리에 90% 이상은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이에요. 공기업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웃기는 나라. 반대라고. 잘 생각해봐. 대부분은 90%가 지금 중소기업 다니는데 그렇게 사는데 사람 90%는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생각보다 소소하게 사는데 길거리에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 물어보면 다 대기업 다니고 공기업 다니고 선생님이에요. 다 주변에 다 편하게 사는 것 같고 환상 속에 살고 있는 나라라고.
오늘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질문 있거나. 저녁에 같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 유튜브 뭐 하면은 불행한 사람도 없고 다 정상적이고 다 좋은 대학교 나왔고 다 뭐 잘 사는 사람들이야. 행복하고. 사실은 그 대부분 생각보다 다 불쌍하고 그 나름대로 외롭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 나라는. 전기 사업하는데 달러 이상 제조 많은데. 그렇죠. 지금 엄청 우리나라 가난해진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수입 물가 폭등으로. 지금 이거 2월 달부터 수입 물가 폭등하는 거 보게 될 거예요. 아유, 어떻게 사업하는 분들. 진짜, 잘 되시길 바랍니다. 빨리 대선 끝나고, 뭐 자리가 잡혀야지. 대부분, 지금, 자기 소리 못 내는 분들한테 반가운 소식 알려줄게요. 대부분, 본인들하고 비슷하게 살아. 다 능력 없고, 외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국어를 안 하잖아. 국어를 안 하잖아. 잘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내일 연말이네요. 네. 오늘이구나. 오늘 연말이네. 네. 연말 잘 보내시고 가족들하고 같이 늦은 시간 같이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범죄 생각보다 사악한 범죄가 많아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한국기업평가 공지되었는데 2025년 1월부터 일주일 전에 유료래요. 대중화돼 갖고 아마 내후년 되면은 뭐 이틀 지나면 유료화되고 이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급 정보 지금 공유했던 거라니까. 우리만 지금 이 나라에서 고급 정보 공유했었던 거야. 여기 그래도 방송 일주일이니까 뭐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크게 큰 실수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사는데. 정보가 중요하다니까.